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공모주 전문 유튜버이자 이제 올해 초에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을 저술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죠. 아이언님 모셔봤습니다. 먼저 ST바이오센서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공모가가 낮아져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공모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좀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의 SKIT급 정도의 규모로 할 것처럼 진행이 됐지만 증권신고서가 정정되면서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내려가고 모집 주수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 규모가 줄어든 만큼 만약 수요가 몰린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ST바이오센서 공모가가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공모가는 낮췄지만 여전히 고평가된 수준일까요? ST바이오센서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낮춘 이유가 과연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함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엔 구주 매출이 매우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구주 매출의 대부분이 결국 최대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 상장이 누구를 위한 상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ST바이오센서가 이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된 이유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 진단키트를 빠르게 공급했던 ST바이오센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근데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조금 매출의 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단키트를 공급하면 해당 기기를 구매하게 돼서 앞으로는 그 기기에 맞는 진단 시약을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 약 90% 이상이 현장 진단 키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Q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일회용처럼 코에 후빈다고 해야 되나? 코에 넣고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말 그대로 이 도구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전혀 사용될 수 없는 도구고 기술입니다. 코로나 진단이 줄어든다면 바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만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 등과 같은 진단키트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델타라든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ST바이오센서도 잘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월에 남은 청약이 카카오뱅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 이제 최하단인 33,000원으로 잡히더라도 KB와 신한에 이어서 국내 은행 주식 시총의 3위가 된다고 이제 많이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는 중복 청약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공모주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복 청약이 안 되더라도 경쟁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는 다 준비하시고 막판에 경쟁률을 보시고 가장 낮은 곳에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 증권사가 있는데 그 증권사 계좌가 없어서 청약을 못 하시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는 모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망한 기업인 건 맞지만 뭐 그럼에도 공모가 좀 너무 비싸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가치라는 게 상당히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가치 방법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산출되는 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된 방법은 PBR인데요. 결국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장 전에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자본을 많이 확충한 기업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이 방법이
과연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엔 이름에도 뱅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기존 은행과 달리 매우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뱅크입니다. 근데 뱅크의 가치 수준을 너무나 뛰어넘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진 예를 들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관련주들의 주가도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공모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공모주와 지분 관계가 있는 관련주 투자는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신산업의 모회사였던 MS오토텍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적이 있고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SK바이오팜의 주식을 100% 소유했던 SK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에 모회사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에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장이 막상 일어나거나 청약이 시작하는 당시에는 하락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처럼 무언가 확정이 되는 순간 이슈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생각이 몰리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빠른 타이밍이 아니라면 상장 직전한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대형 공모주인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크래프톤이 맨 처음 공모가가 55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돼서 55만 7천 원이었죠. 정확하게 55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예, 높은 공모가와 함께 또 기업 가치 밸류를 이제 디즈니랑 같이 비교를 놓고 이제 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크래프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드라마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크래프톤이 창설하고 3년 동안 1원도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테라를 만들고 수익을 조금 내기 시작했고 테라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거의 회사의 존폐위기에 있다가 배틀그라운드로 화려하게 이렇게 상장까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스토리나 세계적으로 게임 팬들에게 준 감동은 너무나 컸다고 생각하지만 청약자들한테도 감동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약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 유명한 대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도 같은데 제때 팔지 못하면 손실 볼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크래프톤 같이 좀 고평가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고평가지만 크래프톤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도 문제지만 상장 당일 매도가 가능한 주주가 너무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이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SK가 소유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6개월 동안 공모주주 외에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오는 물량 총합도 적당히 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도 매우 크고 상장 당일 매도할 수 있는 주주도 많고 상장 당일 매도 가능한 주주들의 평균 단가는 공모주주와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주식 물량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쓰시는 모습인데요. 상장 당일에 유통 물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고 저희가 투자자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기존 주주, 그다음에 청약에 참여한 개인 주주, 그리고 청약에 똑같이 참여한 기관 투자자인데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물량만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로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팝니다. 상장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팔기 때문에 이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항상 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청약자분들도 상당히 매도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거의 상장 당일 매물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기에 여기에 있는 유일한 변수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상장 당일 매도를 하려는 주주도 있을 것이고 매도를 하지 않을 주주들도 있는데 이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장 당일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 단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앞서서 구주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주 매출 같은 거는 상장 당일 주가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구주 매출 자체는 이미 공모 주주들한테 자신의 주식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거나 뭐 창립자 이런 분들이 자기 주식을 공모 주주들한테 대폭 판다면 자기 회사 가치가 요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기존 주주들 중에 투자 목적으로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구주 매출됨으로써 오히려 상장당의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 역시도 되게 구분하는 게 어렵겠네요. 이게 사실 공모주 투자가 그냥 청약하고 매각하면 쉬운데 좀 더 수익을 낸다던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이브죠. 빅히트, 과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당시에는 공모가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다 지금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최근에 했는데요. 뭐 이런 것처럼 공모주 투자 말고도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좀 저점을 형성했을 때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이브가 정말 극적이었죠. 상장일 13만 5천 원으로 상장해서 27만 원이 됐다가 35만 1천 원으로 따상을 기록하고 바로 내려가서 거의 14만 원대인가까지 14만 8천 원인가 하여튼 거의 공모가를 위협할 정도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거의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그 저점이 정말 저점일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을 이익을 실현하셨더라도 해당 기업이 가치가 있고 일시적으로 고평가지만 이 고평가가 해소된 뒤에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믿는다면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에도 이제 대여 말고도 중소형주에 대한 공모주 투자도 많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좀 7월에 저희가 눈여겨볼 중소형 공모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 지금까지 12개 종목이 아마 청약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일정은 계속 추가되는 게 있고 밀리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2개 종목이 모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HK 이노엔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청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HK 이노엔은 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떤 회사인가요? HK 이노엔이 옛날에는 CJ 헬스케어였지만 한국콜마에 인수되면서 HK 이노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헛개수와 같은 숙취 음료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바이오 매출이 상당하고요. 앞으로 개발 중인 신약도 많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좋은 점은 코스닥 상장임에도 청약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일반 현재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거의 1,400억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대형 IPO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은 상장 당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공모 주주들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상장 당일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